제11회 서울 배리어프리 영화제 배리어프리 영화 포럼 먼저 조원성 대표님이 만나셨고요. 이제는 이양숙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양숙님은 줌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양숙님. 저는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그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김수정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향숙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결혼은 했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력은 약간 중앙 시력으로 한정적인 장면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네. 두 분의 수어 통역사 분을 소개 안 시켜드렸네요. 지금 이제 수어를 통역하시는 이수연 통역사님, 그리고 수어를 구어로 통역해 주시는 김옥남 통역사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각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양수님은 지금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있으시고 이제 조원석 대표님은 싱글이시잖아요. 미혼이시고 그래서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생활은 농인이고요. 그저 아이를 키우고 돌보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밥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 일상적인 농인들의 삶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아기가 아주 어리고 어린아이가 둘이 있고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이제 겪고 계신데 일단 그리고 되게 급격한 코로나19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그게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 결혼, 생활 4가지 중에서. 네 번째 결혼 생활이요. 결혼 생활. 코로나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양육, 결혼 생활. 두 가지를 뽑아야 되나요? 뭐 하나 하셔도 되고 두 그 가지 네 가지를 해도 다 되고. 얘기해야 되나요? 4개 다 힘들면은 가장 힘든 거 아니면은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은. 아이 양육이 가장 어렵습니다. 맞아요. 되게 힘든 일이죠. 그러면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 중에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특히 힘든 게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유행이 되었을 때 외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이 될까 봐 염려가 됐고 아기가 너무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매우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을 간다던가 뭔가를 본다던가 또 뭐 꽃이나 이런 것들을 구경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이 오로지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아기하고만 오로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아이하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좀 집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느꼈어요. 지금 어떤 그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이제 그 사실 비장애인들은 그런 시청장애인 분들이 그 일상을 그 동일하게 한다는 거를 잘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게 불편하다 혹은 그냥 동일하다 그런 점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제가 네, 농인들하고만 익숙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시력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요. 많이 느꼈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장애보다. 시청각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점을 느끼는 거죠. 시청각 중복 장애인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의 경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앙 시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불편하고요.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을 때 그것을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그 외에 다른 생활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불편한 점을 느낄 수 없어요. 다만 문자라든가 수화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상으로 통화할 때 수화가 빠를 경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그 수화를 읽어낼 수 없는, 독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합니다. 네네. 그 생활하시면서 이제 아까 육아가 되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수어에 대한 인식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서비스들이 많이 잘 되지는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보단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육아를 할 때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육아를 할 때에 어려운 점은 발생하지 않으시는지, 뭐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곧 뭐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할 일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럴 때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둘째 아들이 병원에 갔을 때 그때마다 수화통역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가끔 병원에 이제 가게 되면 문자로 소통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의사 선생님이 제 시력이 중앙 시력만 있는지 모르고 일반 농인처럼 필담으로 하면 의사소통이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시력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글씨를 굉장히 조그맣게 써줘서 제가 그것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가끔은 이제 텍스트가 이제 자판으로 글씨를 써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도 글자 크기가 너무 작으니 그것을 좀 키워달라. 글씨도 좀 더 크게 해주고 타이핑할 때도 좀 더 큰 글씨로 타이핑해서 볼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경험들이 가끔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각자 다 다른 그 상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런 그 시청각 장애인 분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그 당연히 농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필답을 하셨겠죠. 그래서 사회나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점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좀 더 편안고 이제 그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먼저 이제 정부나 이런 사회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지적인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앞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어떻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또 어떤 다른 사람보다 시청각 중복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관련 법, 또 관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된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두 다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또 관심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양수 님이 앞으로 이제 학부모가 되실 건데, 이런 장애 부모들을 위한 학교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있을지 몰라도 장애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런 뭔가 변화나 이런 서비스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를 네. 가야 되겠군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다 키우는 아이가 있어서. 그러면 농인처럼 이제 학교에 보내고 저는 농인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시청각 중복장애, 그러니까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아직 그 상태까지는 걱정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예, 지금 아직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제 멀리 걱정을 안 하시는 약간 그 낙관주의자 약간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양수님의 삶이 그닥 불편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되게 좋은데요. 제가 본 게 맞나요? 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밝으시고 너무 귀여우시다고 아까 저희 쉬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아이가 건청인이라고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소리를 들려주거나 그 다음에 뭐 말을 연습을 시키거나 이럴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요? 예, 저희 경우는 저는 이제 구화를 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을 좀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쉽게 이름을 부르는 거 그리고 뭐 엄마 뭐 이렇게 이런 간단한 말들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이 자라서 저희 딸 아들이 원하는 이게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어디서 났어? 이거 해줘?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뭐 저거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근데 제가 엄마 입장에서 저것이라고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보고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이제 저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이에게 글을 읽어줄 수 없다면 어떻게 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사실 걱정은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이제 제 눈이 더 나빠지게 돼서 이제 혹은 또 시력이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 도움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많은 IT 기기가 있지 않을까요? 음성 기계가 있나요? 음성 서비스? 아, 예, 있네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발음이 정확한지 또 100%인지 맞아. 알 수가 없잖아요. 한 70%? 엄마가 확인해 줄 수 없는 네. 부분들이 있으니. 네. 이렇게 밝게 사시는 뭐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그냥 밝은 삶을 즐겁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보는 사람들도 되게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막연하게 되게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을 깨주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장애인 분들을 다시 만나기도 힘들고 특히 시청각 장애인 분들을 일상에서 만나기는 힘든 이런 사회에서 이 포럼을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씀 하나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네,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부정적이다고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이 좋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녀를 또 함께 자녀가 있고, 또 그 어떠한 그런 특별한 그런 불편함, 물론 조금 있죠. 물론 조금 있지만 저희 남편도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함이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주 기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도 없이 잘 생활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양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육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나요? 조원석 대표님과 달리 이양수님께서는 굉장히 생활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같은 엄마로서 되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후 조원성님과 이양수님을 같이 모시고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